비밀번호가 있어서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카운터가 있었던 자리로 보이시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구멍으로 막고 커튼까지도 쳐서 카운터가 없는 것처럼 보시면 이게 문 잠겨 있고 운영을 안 해요.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무인 호텔인 서정적인 호텔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이지만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옵니다. 따지고 보면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곳에는 사장도 없고 또 프론트에 직원도 없는데 도대체 이곳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어서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비밀번호를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는데 이걸 보고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예약을 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닫힌 문을 보고 되게 당황하시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무인으로만 운영이 되는 곳이다, 만약에 숙소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오직 예약 고객만 출입 가능하다고 이렇게 적어놨죠. 로비로 들어오면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사실 이 공간도 뭔가 서비스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냥 포토존이에요. 그리고 샹들리에 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들한테 보면 안녕하세요. 편하게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는 서정적인 호텔 관리를 맡고 있는 아침소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호텔을 기획을 할 때는 저희 아버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더 단순하고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이 호텔을 만들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몇 살이죠? 68입니다.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아무튼 68세이시다 보니까 인터넷도 어렵고 뭐 고객과의 소통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제 68년 동안 살아왔던 그 말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고객을 대응하는 것도 좀 미안하지만 세련되지 않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이 호텔이 운영이 되면서도 아버지 수준에 맞게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호텔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무인 호텔이다 보니까 카운터가 없습니다. 카운터가. 근데 누가 봐도 여기가 카운터가 있었던 자리로 보이시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카운터가 있었던 자리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었거든요. 여기로 이제 손님의 돈을 받고 했던 카운터 자리예요.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멍으로 막고 그리고 이제 커튼까지도 쳐서 이제 카운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곳을 다 밀었어야지 맞아요. 다 없애버렸어야지 맞아요. 무인 호텔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무인 호텔로 운영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프런트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걸 시원하게 밀어버리기가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프런트에 사람이 없어도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이곳은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손님은 이제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몇 호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체크인하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체크인 하려고 올라가면 되죠. 근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요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찍 도착했는데 짐 보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이다 보니까 짐을 받아서 보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캐비넷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놔뒀어요. 그럼 손님은 그냥 알아서 문을 열고 짐을 보관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짐을 보관하고 문을 닫고 키를 빼서 그냥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체크인 시간이 되면 스스로 와서 이렇게 짐을 찾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체크인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고객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저희가 좀 감성 호텔이다 보니까 이렇게 와인잔을 종류별로 놔뒀어요. 보시면은 다양한 잔, 뭐 위스키 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하시는 잔을 가져가셔서 사용하셔도 된다. 다만 파손을 하면 파손료가 3만 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이제 호실을 찾아서 오게 되고, 예약 객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밑에 도어락이 있는데 이 도어락에 누르면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놨거든요. 눌러볼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객실 사용하면 되는 거죠. 객실 들어오면 이렇게 침대 있고 뭐 불 켜면 되고 이렇게 객실을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객실을 체크해놓은 손님들이 어떤 요청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저희는 빔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빔 프로젝터 어떻게 쓰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수건이 부족해요, 수건 더 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은 바로 이 안내 책자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안내 책자에는 객실 이용 규정이라던가 빔 프로젝트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리고 이 캡슐 커피 머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캡슐 커피 머신을 또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렇게 아주 자세히 사진과 함께 설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고객들이 여기서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고객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뭐 일회용품들, 그리고 와인 따개 등을 이렇게 넣어놨고 고객들은 객실에서 약 100여 가지의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수건이 부족해요 라고 하면 수건을 갖다 줘야 되는데 저희는 갖다 줄 직원이 없잖아요. 물 부족해요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수건을 매우 많이 넣어 놓습니다. 욕실에도 4장, 화장실에도 6장. 이 객실 같은 경우에 총 10장의 수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지가 않는 거죠. 물 더 주세요 라는 요청에 이 커피용 물 2병이랑 드실 수 있는 물 5병 이렇게 물을 넉넉히 넣어놨기 때문에 물 더 주세요 라는 요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 호텔 특징이 있는데 그 어디를 찾아봐도 전화기가 없습니다. 전화기가 없어요. 전화기를 왜 없앴냐? 전화기가 있으면 프론트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는 없앴습니다. 그럼 전화기가 없는 고객들은 뭔가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안내 책자를 참고하는 거죠. 뭔가를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기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 안내 책자에 대부분 나와 있구나. 이걸 보고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보고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전화를 받고 전화상으로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어떤 일들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면 좀 더 무인 호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의 일과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 보통 저는 9시에 일어납니다. 카운터에 불을 좀 켜주고 로비에 있는 음악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저는 날마다 오는 세탁물, 뭐 수건, 뭐 시트 이런 것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고 조그마한 탕비실 같이 거기에다가 차곡차곡 챙겨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네. 몇 번 말하지만 그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세탁 직원한테 여기다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넣어주거든요. 근데 본인 일일이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굳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탁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오기를 좀 기다렸다가 청소 직원 2명이 오면 청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점검합니다. 청소 직원이 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또 제가 점검을 합니다. 솔직히 골프 연습장 가시잖아요. 그 시간에. 네. 아니 그걸 왜 얘기를 안 해? 아니 중간에 청소 시켜놓고 연습장에 가서 연습 뭐 한두 시간 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제가 점검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네네. 청소를 시켜놓고 네. 골프 연습장 가서 네. 연습하고 네. 하다가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좀 남으니까 네. 예.
돌아오셔서 이제 청소 제대로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하시고 끝난다. 그다지 예. 제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저희가 몇 시 퇴근하죠? 3시에 퇴근합니다. 네, 3시에 퇴근하면 이제 뭐 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 제 시간을 갖죠. 뭐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한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뭐 연습장에 간다 할지 또 연습장에 간다고요? 이제 앞에 산책 천변이 있기 때문에 산책 거리 운동 나갑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또 좀 있잖아요. 네네. 주차장이 약간 비좁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중 주차를 잘 할 수 있게끔 가끔 가서 주차를 안내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편하자고 하면 네. 외부 주차장 쓰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외부 주차장 어디다 주차하세요 라고 하고 그냥 네네. 돈을 저희가 거기 지불해 줄 네네. 테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네. 이제 그 정도는 아버지가 그냥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아, 네, 뭐 그런데 뭐 그렇게 9시에 일어나서 청소 직원에게 일도 지시하고 와서 객실 점검도 하고 이러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 골프 필드를 나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필드 나갈 때는 한 달에 몇 번 나가시죠? 3번에서 4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꼴인데 거의.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주중이기 때문에 주로 제 청소 직원한테 그 청소가 다 끝나면 점검까지 세세히 할 수 있게끔 제가 지시를 하고 저는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관리자가 네. 굉장히 많은 시간 이곳을 비우잖아요. 네. 문제는 없나요? 손님들이 저희한테 뭔가 그 요청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미리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 특히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믿기지가 않을 수 있어요. 네네. 어떻게 저렇게 사장도 없고 심지어 관리자도 골프장 가가지고 골프 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잘 믿기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심지어 저희 베트남 여행 갔다 왔잖아요. 네. 물 뿌려보세요.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그 장모님까지도 모시고 다 같이 베트남 여행 갔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청소 직원분에게 해야 될 일, 업무 지시를 이제 원격으로 전화상으로 혹은 카카오톡으로 그렇게 업무 지시를 해드렸고 한마디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4박 5일 갔다 왔는데 4박 5일 동안은 이곳에는 관리자도 없었던 거죠. 그래도 운영이 되더라. 네. 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운영이 됐죠. 네.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갔다 오시면서 아 내가 없어도 이게 운영이 되는구나 내 역할을 좀 더 직원에게 위임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네, 그랬어요. 베트남 가기 전에는 제가 할 일을 굉장히 제가 많이 집착을 했거든요. 제가 직원들한테 맡기지 않고 제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직원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가르쳐 주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제는 좀 능숙하니 하면서 이걸 만들기 전에서부터 되게 치밀하게 설계를 했고 그걸 이제 구현한 게 이 호텔인 거죠. 이걸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제가 칠판에서 한번 쭉 적으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무인 호텔을 만들려면 좀 치밀한 설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키오스크 갖다 놓으면 그럼 그냥 무인화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키오스크가 예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모텔 사장님들이 그 무인화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이제 키오스크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까 아주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무인화가 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단순히 돈 넣으면 객실키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인화에 도움이 아주 일부 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 거죠.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요청해요. 그걸 쭉 나열해 보면 약 100여 가지의 요청이 되는 것 같아요. 이 100가지나 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물 주세요, 핸드폰 충전기 좀 갖다 주세요, 고장났어요, TV 어떻게 켜나요, 짐 좀 보관해 주세요 등등등 10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행하려면 반드시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야 됐죠. 사람은 이 모든 요청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고 고객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이 항목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물 더 주세요, 수건 더 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충분히 많이 객실에다 넣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반론이 있어요. 고정비가 올라가는 거잖아. 사람들 물 많이 마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충분히 물이랑 수건을 넣어주려면 객단가가 높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객단가를 높일 수가 있죠? 어떻게 숙박료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숙박료를 높이려면 가치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가치를 높일 수 있죠? 가치를 높이려면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차별성은 서비스의 차별성일 수도 있고 인테리어의 차별성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인테리어와 서비스의 차별성을 둔다면은 가치가 생기고, 가치가 생긴다면 객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구나. 객단가를 높게 받는다면 물과 수건을 충분히 제공해서 이게 결국 무인화라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물, 수건 더 주세요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놀랍게도 차별성이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마치 도미노처럼 다라라라락 해결이 되는 거죠. 자, 봐보세요. 우리 모텔들이 항상 갖고 있는 문제. 야놀자 여기 어때? 이걸 이제 OTA라고 하는데, 야놀자 여기 어때 없이, 즉 수수료, 광고비 없이 장사를 하고 싶다. 여기 너무 많이 떼간다.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차별성이 생기니까 가치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니까 이게 야놀자 여기 어때가 아니어도 네이버랑 인스타그램만으로 예약이 들어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놀자 여기 어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네이버 인스타그램만으로 예약이 되니까 워크인 손님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고, 워크인 손님을 받지 않으니까 예약제로 인한 무인화가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 미성년자 문제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오면 영업정지를 맞는다, 이 공포가 있어요. 모텔들은 다. 놀랍게도 객단가를 높게 받으니까 이 미성년자가 안 오더라. 미성년자가 안 오니까 이 역시 무인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만들었냐?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인테리어에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무인화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물, 수건 이 100여 가지나 되는 고객의 요청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을 했고, 이걸 해결하려면 객단가를 높게 받아야 되는구나. 가치가 있어야 되는구나. 어떤 게 가치 있는 거지? 차별성 있는 숙소가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할지, 어떤 인테리어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 모든 그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하냐? 기획이죠, 기획. 이 숙소를 어떻게 기획해서 만들 것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모텔 하려면 현금 얼마 필요한가요? 어떤 은행이 대출 잘해줘요? 모텔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중요하죠.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싸게 산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싸게 사나요? 저는 이거를 기술적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 한마디면 알려줄 수 있는 내용, 이거는 오히려 알려주기가 쉬워요. 중요한 거는 근데 기술적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만 알고 이 숙박업을, 이 모텔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이 기획 같은, 제가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어요?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기술적인 내용 플러스 숙박업을 어떻게 기획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합쳐서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모텔, 호텔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막연한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본질적 내용은 어떤 걸 고민하고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그 강의에 대한 약간의 홍보가 됐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1기 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예정이에요. 20분이 넘게 신청을 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실 건데, 또 듣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이제 2기를 모집할 거니까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숙박업에 대해서 이런 강의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자랑 같아서 좀 하기 그렇지만 없어요. 왜냐면
저도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서치를 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시작했더라면 한 3, 4억 정도는 아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더 빨리 벌었을 것 같아요. 뭘 조심해야 된다, 이걸 미리 생각해 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할 수 있으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 놓치면은 몇 천 단위, 몇 억 단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속으로 위로를 하죠. 아, 비싼 수업료 냈다 라는 말로. 근데 그 수업료 안 낼 수 있으면 솔직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박업을 할 때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9년의 시간을 녹여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숙박업은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너무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크다는 소리는 사실상 대부분 올인, 저도 그랬고 숙박업 한번 할 때마다 올인이에요. 올인. 모든 전 재산 다 긁고 와가지고 심지어 가족 지인한테까지 돈을 빌려 와가지고 올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이 무슨 소리냐, 도전할 수 있는 시도가 단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킨집 하다 망하면 다음에 또 솔직히 도전할 수 있잖아요.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전 재산 몰빵을 하다 보니까 실패하면 정말 많은 걸 잊을 수가 있어요. 재기불능 상태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꼭 잘 배우셔서 신중하게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